안녕하세요. 한잔후의 운동입니다.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합니다. 견인불발, 견인불발. 굳게 참고 견디어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을 말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를 표현합니다. 시험 공부나 사업 등에서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자세를 격려할 때 사용합니다. 견인불발, 견인불발. 굳게 참고 견디어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을 말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를 표현합니다. 시험 공부나 사업 등에서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자세를 격려할 때 사용합니다. 유효상종, 유효상종. 성격이나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현상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동호회나 모임에서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유효상종, 유효상종. 성격이나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현상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동호회나 모임에서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문일지십, 문일지십. 하나만 들어도 10가지를 알아차릴 만큼 매우 총명하고 이해력이 빠른 것을 말합니다. 공자가 안회의 뛰어난 지혜를 칭찬한 데서 유래했습니다. 학습 능력이 뛰어나거나 눈치가 빠른 사람을 칭찬할 때 사용하면 적절합니다. 문일지십, 문일지십. 하나만 들어도 10가지를 알아차릴 만큼 매우 총명하고 이해력이 빠른 것을 말합니다. 공자가 안회의 뛰어난 지혜를 칭찬한 데서 유래했습니다. 학습 능력이 뛰어나거나 눈치가 빠른 사람을 칭찬할 때 사용하면 적절합니다. 유종지미, 유종지미. 시작한 일을 끝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해서 아름다운 결말을 맺는다는 의미입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프로젝트나 학업을 성공적으로 마칠 때 격려나 칭찬의 말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종지미, 유종지미. 시작한 일을 끝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해서 아름다운 결말을 맺는다는 의미입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프로젝트나 학업을 성공적으로 마칠 때 격려나 칭찬의 말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심심상인, 심심상인. 말하지 않아도 마음과 마음이 통해 서로의 뜻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불교에서 스승과 제자 간의 깊은 이해를 표현한 말입니다. 오랜 친구나 부부 사이의 깊은 교감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심심상인, 심심상인. 말하지 않아도 마음과 마음이 통해 서로의 뜻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불교에서 스승과 제자 간의 깊은 이해를 표현한 말입니다. 오랜 친구나 부부 사이의 깊은 교감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사상누각, 사상누각. 모래 위에 지은 누각이라는 뜻으로 기초가 부실해서 오래 지속되기 어려운 일이나 계획을 가리킵니다. 단단한 터 없이 성급하게 세운 건물은 무너지기 쉽다는 교훈에서 나왔습니다. 기본기 없는 학습이나 준비 없는 사업 계획을 비판할 때 사용하면 적절합니다. 사상누각, 사상누각. 모래 위에 지은 누각이라는 뜻으로 기초가 부실해서 오래 지속되기 어려운 일이나 계획을 가리킵니다. 단단한 터 없이 성급하게 세운 건물은 무너지기 쉽다는 교훈에서 나왔습니다. 기본기 없는 학습이나 준비 없는 사업 계획을 비판할 때 사용하면 적절합니다. 수불석권, 수불석권.
항상 손에 책을 들고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삼국지의 여몽이 손권의 권유로 학문의 정진한 고사에서 유래했습니다. 끊임없이 공부하는 사람의 학구열을 칭찬하거나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수불석권, 수불석권. 항상 손에 책을 들고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삼국지의 여몽이 손권의 권유로 학문의 정진한 고사에서 유래했습니다. 끊임없이 공부하는 사람의 학구열을 칭찬하거나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조사모사, 조사모사. 아침에 셋 저녁에 넷이라는 뜻으로 교묘한 말로 남을 속여 우롱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자에 나오는 원숭이와 도토리 이야기에서 유래된 고사성어입니다. 겉보기만 다르고 실제로는 같은 것을 다르다고 속이는 상황을 비판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조사모사, 조사모사. 아침에 셋 저녁에 넷이라는 뜻으로 교묘한 말로 남을 속여 우롱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자에 나오는 원숭이와 도토리 이야기에서 유래된 고사성어입니다. 겉보기만 다르고 실제로는 같은 것을 다르다고 속이는 상황을 비판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화중지병, 화중지병. 그림 속의 떡이라는 뜻으로 눈으로만 볼 뿐 실제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중국 위나라 조식의 시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허황된 계획이나 꿈을 비유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화중지병, 화중지병. 그림 속의 떡이라는 뜻으로 눈으로만 볼 뿐 실제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중국 위나라 조식의 시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허황된 계획이나 꿈을 비유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단도직입, 단도직입. 혼자서 칼 한 자루만 들고 적진에 바로 뛰어든다는 뜻으로 돌려 말하지 않고 핵심을 바로 이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삼국지에서 관우가 단신으로 적진에 들어간 일에서 유래했습니다. 회의에서 서론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거나 중요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할 때 쓸 수 있습니다. 단도직입, 단도직입. 혼자서 칼 한 자루만 들고 적진에 바로 뛰어든다는 뜻으로 돌려 말하지 않고 핵심을 바로 이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삼국지에서 관우가 단신으로 적진에 들어간 일에서 유래했습니다. 회의에서 서론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거나 중요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할 때 쓸 수 있습니다. 한우충동, 한우충동. 책을 실으면 소가 땀을 흘리고 쌓으면 대들보까지 닿는다는 뜻으로 소장하고 있는 책이 매우 많음을 말합니다. 중국의 학자가 자신의 방대한 장서를 자랑한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독서가나 연구자의 풍부한 자료를 칭찬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한우충동, 한우충동. 책을 실으면 소가 땀을 흘리고 쌓으면 대들보까지 닿는다는 뜻으로 소장하고 있는 책이 매우 많음을 말합니다. 중국의 학자가 자신의 방대한 장서를 자랑한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독서가나 연구자의 풍부한 자료를 칭찬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일사천리, 일사천리. 강물이 빠르게 흘러 천리를 간다는 뜻으로 일이나 상황이 막힘없이 순조롭게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표현합니다.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잘 진행되거나 협상이 순조롭게 성사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일사천리, 일사천리. 강물이 빠르게 흘러 천리를 간다는 뜻으로 일이나 상황이 막힘없이 순조롭게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표현합니다.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잘 진행되거나 협상이 순조롭게 성사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고식찌개, 고식찌개.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눈앞의 편함만을 위해 임시방편으로 하는 계획이나 방법을 말합니다. 당나라 때 황제가 백성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임시로 세금을 줄인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빚을 내거나 문제를 미루기만 할 때 비판적으로 사용합니다. 고식찌개, 고식찌개.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눈앞의 편함만을 위해 임시방편으로 하는 계획이나 방법을 말합니다. 당나라 때 황제가 백성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임시로 세금을 줄인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빚을 내거나 문제를 미루기만 할 때 비판적으로 사용합니다. 천석고항, 천석고항. 자연의 아름다운 경치를 몹시 사랑하고 즐기는 취미나 성격을 말합니다. 맑은 샘물과 아름다운 바위를 좋아한다는 뜻으로 산천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등산이나 자연여행을 즐기는 사람을 묘사하거나 도시 생활에 지쳐 자연을 그리워할 때, 전원 생활을 동경할 때 사용하면 적절합니다. 천석고항, 천석고항. 자연의 아름다운 경치를 몹시 사랑하고 즐기는 취미나 성격을 말합니다. 맑은 샘물과 아름다운 바위를 좋아한다는 뜻으로 산천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등산이나 자연여행을 즐기는 사람을 묘사하거나 도시 생활에 지쳐 자연을 그리워할 때, 전원 생활을 동경할 때 사용하면 적절합니다. 일망무제, 일망무제. 눈으로 바라보는 곳이 너무 넓고 멀어서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광활한 모습을 표현합니다. 바다나 초원, 사막 같은 넓은 자연 풍경을 묘사할 때나 무한한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일망무제, 일망무제. 눈으로 바라보는 곳이 너무 넓고 멀어서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광활한 모습을 표현합니다. 바다나 초원, 사막 같은 넓은 자연 풍경을 묘사할 때나 무한한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명약관화, 명약관화. 불을 보는 것처럼 매우 분명하고 확실하여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결과가 뻔히 보이는 상황이나 사실이 너무 명백해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때 강조하며 사용하면 효과적입니다. 명약관화, 명약관화. 불을 보는 것처럼 매우 분명하고 확실하여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결과가 뻔히 보이는 상황이나 사실이 너무 명백해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때 강조하며 사용하면 효과적입니다. 지로귀마, 지로귀마.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는 뜻으로 권력자가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조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국 진나라 황관조고가 황제를 속인 고사에서 유래했습니다. 정치인이나 리더가 사실을 왜곡할 때 비판하며 사용하면 적절합니다. 지로귀마, 지로귀마.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는 뜻으로 권력자가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조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국 진나라 황관조고가 황제를 속인 고사에서 유래했습니다. 정치인이나 리더가 사실을 왜곡할 때 비판하며 사용하면 적절합니다. 간담상조, 간담상조. 서로 간과 쓸개를 비춰준다는 뜻으로 속마음을 털어놓고 진정으로 가깝게 사귀는 것을 말합니다. 간담은 진심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오랜 친구나 동료와의 깊은 우정을 표현할 때 쓸 수 있습니다. 간담상조, 간담상조. 서로 간과 쓸개를 비춰준다는 뜻으로 속마음을 털어놓고 진정으로 가깝게 사귀는 것을 말합니다. 간담은
진심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오랜 친구나 동료와의 깊은 우정을 표현할 때 쓸 수 있습니다. 배은망덕, 배은망덕. 남에게 받은 은혜를 저버리고 오히려 배신하는 행동을 뜻합니다. 도움을 받고도 고마워하지 않거나 해를 끼치는 태도를 비판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직장에서 승진시켜준 상사를 배신하거나 도움받은 사람에게 해를 끼칠 때 비판하며 활용합니다. 배은망덕, 배은망덕. 남에게 받은 은혜를 저버리고 오히려 배신하는 행동을 뜻합니다. 도움을 받고도 고마워하지 않거나 해를 끼치는 태도를 비판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직장에서 승진시켜준 상사를 배신하거나 도움받은 사람에게 해를 끼칠 때 비판하며 활용합니다. 벽사진경, 벽사진경. 나쁜 귀신이나 악한 기운을 쫓아내고 좋은 일이 생기도록 기원한다는 뜻입니다. 고대 중국의 민간신앙에서 나온 말로 앵마기와 복을 부르는 의미입니다. 새해나 이사, 개업 등 새로운 출발을 할 때 나쁜 일을 멀리하고 좋은 일만 생기길 바라는 마음을 표현할 때 좋습니다. 벽사진경, 벽사진경. 나쁜 귀신이나 악한 기운을 쫓아내고 좋은 일이 생기도록 기원한다는 뜻입니다. 고대 중국의 민간신앙에서 나온 말로 앵마기와 복을 부르는 의미입니다. 새해나 이사, 개업 등 새로운 출발을 할 때 나쁜 일을 멀리하고 좋은 일만 생기길 바라는 마음을 표현할 때 좋습니다. 주마가편, 주마가편.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한다는 뜻으로 이미 잘하는 사람을 더욱 격려하고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좋은 성과를 내는 직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거나 재능 있는 학생을 특별히 지도할 때 이런 자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마가편, 주마가편.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한다는 뜻으로 이미 잘하는 사람을 더욱 격려하고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좋은 성과를 내는 직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거나 재능 있는 학생을 특별히 지도할 때 이런 자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자일소, 거자일소. 멀리 떠난 사람이나 세상을 떠난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옅어진다는 뜻입니다. 거리나 시간이 멀어질수록 관계도 소홀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별 후 그리움이 시간과 함께 줄어들거나 오랜 친구와 연락이 끊어질 때 아쉬움을 표현하며 쓸 수 있습니다. 거자일소, 거자일소. 멀리 떠난 사람이나 세상을 떠난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옅어진다는 뜻입니다. 거리나 시간이 멀어질수록 관계도 소홀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별 후 그리움이 시간과 함께 줄어들거나 오랜 친구와 연락이 끊어질 때 아쉬움을 표현하며 쓸 수 있습니다. 식자우환, 식자우환. 그를 알고 학식이 있는 것이 도리어 걱정거리가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그를 안다는 이유로 정치적 탄압을 받은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전문 지식 때문에 책임이 무거워지거나 복잡한 상황에 휘말릴 때 사용합니다. 식자우환, 식자우환. 그를 알고 학식이 있는 것이 도리어 걱정거리가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그를 안다는 이유로 정치적 탄압을 받은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전문 지식 때문에 책임이 무거워지거나 복잡한 상황에 휘말릴 때 사용합니다. 자격지심, 자격지심.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스스로 부족하다고 여기며 마음에 걸려하는 심정을 말합니다. 완벽하지 못한 결과물을 내놓았을 때나 실수를 했을 때 느끼는 미안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표현할 때 사용하면 적절합니다. 자격지심, 자격지심.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스스로 부족하다고 여기며 마음에 걸려하는 심정을 말합니다. 완벽하지 못한 결과물을 내놓았을 때나 실수를 했을 때 느끼는 미안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표현할 때 사용하면 적절합니다. 시시비디, 시시비디. 여러 가지 옳고 그름이 뒤섞여 있는 복잡한 상황이나 다양한 잘잘못을 뜻합니다. 복잡한 갈등 상황이나 논란이 많은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용하면 적절합니다. 시시비디, 시시비디. 여러 가지 옳고 그름이 뒤섞여 있는 복잡한 상황이나 다양한 잘잘못을 뜻합니다. 복잡한 갈등 상황이나 논란이 많은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용하면 적절합니다. 단수노치, 단수노치. 붉은 입술과 하얀 치아라는 뜻으로 아름다운 여성의 용모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중국 고전시가에서 미인을 묘사할 때 자주 쓰인 표현에서 유래했습니다. 문학작품이나 시에서 여성의 아름다운 외모를 우아하게 묘사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수노치, 단수노치. 붉은 입술과 하얀 치아라는 뜻으로 아름다운 여성의 용모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중국 고전시가에서 미인을 묘사할 때 자주 쓰인 표현에서 유래했습니다. 문학작품이나 시에서 여성의 아름다운 외모를 우아하게 묘사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음덕양보, 음덕양보. 남이 모르게 선한 일을 하면 나중에 반드시 좋은 보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응보 사상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몰래 도움을 준 사람이 예상치 못한 혜택을 받게 될 때, 또는 선행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음덕양보, 음덕양보. 남이 모르게 선한 일을 하면 나중에 반드시 좋은 보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응보 사상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몰래 도움을 준 사람이 예상치 못한 혜택을 받게 될 때, 또는 선행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수원수구, 수원수구.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겠느냐는 뜻으로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며 남을 탓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실패나 불운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때 사용하는 성숙한 표현입니다. 수원수구, 수원수구.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겠느냐는 뜻으로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며 남을 탓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실패나 불운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때 사용하는 성숙한 표현입니다. 함구무언, 함구무언. 입을 굳게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침묵을 지키거나 말을 아끼는 상황을 표현합니다. 중요한 비밀을 지켜야 하거나 신중하게 말을 아껴야 할 때, 또는 할 말이 없어 조용히 있을 때 사용합니다. 함구무언, 함구무언. 입을 굳게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침묵을 지키거나 말을 아끼는 상황을 표현합니다. 중요한 비밀을 지켜야 하거나 신중하게 말을 아껴야 할 때, 또는 할 말이 없어 조용히 있을 때 사용합니다. 자중질환, 자중질환. 같은 편이나 조직 내부에서 서로 다투고 분열하여 벌어지는 혼란이나 갈등을 말합니다. 정당 내 파벌 싸움이나 회사 부서 간 갈등처럼 내부에서 일어나는 다툼을 비판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자중질환, 자중질환. 같은 편이나 조직 내부에서 서로 다투고 분열하여 벌어지는 혼란이나 갈등을 말합니다. 정당 내 파벌 싸움이나 회사 부서 간 갈등처럼 내부에서 일어나는 다툼을 비판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견토지쟁, 견토지쟁. 개와 토끼가 싸우는 사이에 제3자가 이득을 본다는 뜻으로 어부지리와 비슷한 의미입니다. 두 세력이 다투는 상황을 지켜보며 기회를 엿보는 경우나 경쟁업체들의 다툼에서 이익을 얻는 상황을 설명할 때 사용합니다. 견토지쟁, 견토지쟁. 개와 토끼가 싸우는 사이에 제3자가 이득을 본다는 뜻으로 어부지리와 비슷한 의미입니다. 두 세력이 다투는 상황을 지켜보며 기회를 엿보는 경우나 경쟁업체들의 다툼에서 이익을 얻는 상황을 설명할 때 사용합니다. 욕속부달, 욕속부달. 일을 서두르면 오히려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공자가 제자자하에게 한 말에서 나왔습니다. 성급하게 결과를 원하는 사람에게 차근차근 준비하라고 조언할 때 인용하면 좋습니다. 욕속부달, 욕속부달. 일을 서두르면 오히려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공자가 제자자하에게 한 말에서 나왔습니다. 성급하게 결과를 원하는 사람에게 차근차근 준비하라고 조언할 때 인용하면 좋습니다. 반포지효, 반포지효. 까마귀가 자라서 늙은 부모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듯이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갚는 효성을 뜻합니다. 까마귀의 습성에서 나온 말로 자연의 이치를 따른 효도를 강조합니다.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거나 병수발을 드는 등 성인이 된 자식의 효행을 칭찬할 때 사용합니다. 반포지효, 반포지효. 까마귀가 자라서 늙은 부모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듯이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갚는 효성을 뜻합니다. 까마귀의 습성에서 나온 말로 자연의 이치를 따른 효도를 강조합니다.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거나 병수발을 드는 등 성인이 된 자식의 효행을 칭찬할 때 사용합니다. 사면초가, 사면초가. 사방이 모두 적으로 둘러싸여 도움받을 곳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말합니다. 항우가 해하에서 사방에서 들려오는 초나라 노래를 듣고 절망한 고사에서 유래했습니다. 직장에서 사면초가에 빠졌다거나 시험 준비로 막막할 때 현재 상황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면초가, 사면초가. 사방이 모두 적으로 둘러싸여 도움받을 곳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말합니다. 항우가 해하에서 사방에서 들려오는 초나라 노래를 듣고 절망한 고사에서 유래했습니다. 직장에서 사면초가에 빠졌다거나 시험 준비로 막막할 때 현재 상황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농화지경, 농화지경. 딸을 낳은 기쁨을 축하하는 말입니다. 옛날 중국에서 딸이 태어나면 옥으로 만든 방추를 선물했던 풍습에서 나왔습니다. 지인이나 동료가 딸을 낳았을 때 축하의 의미로 사용하거나 딸에 대한 기쁨을 표현할 때 쓸 수 있습니다. 농화지경, 농화지경. 딸을 낳은 기쁨을 축하하는 말입니다. 옛날 중국에서 딸이 태어나면 옥으로 만든 방추를 선물했던 풍습에서 나왔습니다. 지인이나 동료가 딸을 낳았을 때 축하의 의미로 사용하거나 딸에 대한 기쁨을 표현할 때 쓸 수 있습니다. 견강부회, 견강부회. 억지로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갖다 붙여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을 뜻합니다. 논리적 근거 없이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려고 무리한 논리를 펴는 행위입니다. 토론에서 상대방이 억지 논리를 펼치거나 변명을 위해 억지 주장을 할 때 비판하며 쓸 수 있습니다. 견강부회, 견강부회. 억지로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갖다 붙여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을 뜻합니다. 논리적 근거 없이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려고 무리한 논리를 펴는 행위입니다.
토론에서 상대방이 억지 논리를 펼치거나 변명을 위해 억지 주장을 할 때 비판하며 쓸 수 있습니다. 역지사지, 역지사지. 자신의 입장을 상대방 처지에 놓고 생각해 본다는 뜻입니다. 맹자가 강조한 공감과 이해의 자세입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나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역지사지해보자 라고 말하며 서로의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도록 제안할 수 있습니다. 역지사지, 역지사지. 자신의 입장을 상대방 처지에 놓고 생각해 본다는 뜻입니다. 맹자가 강조한 공감과 이해의 자세입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나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역지사지해보자 라고 말하며 서로의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도록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일망타진, 일망타진. 그물을 한 번 쳐서 물고기를 모두 잡는다는 뜻으로 한꺼번에 모든 대상을 완전히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사기관이 범죄 조직을 전부 검거하거나 회사에서 문제를 일괄 해결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일망타진, 일망타진. 그물을 한 번 쳐서 물고기를 모두 잡는다는 뜻으로 한꺼번에 모든 대상을 완전히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사기관이 범죄 조직을 전부 검거하거나 회사에서 문제를 일괄 해결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동병상련, 동병상련.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끼리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한다는 뜻입니다. 병을 앓는 환자들이 서로를 가엾게 여긴다는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비슷한 고민이나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때 쓰면 좋습니다. 동병상련, 동병상련.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끼리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한다는 뜻입니다. 병을 앓는 환자들이 서로를 가엾게 여긴다는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비슷한 고민이나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때 쓰면 좋습니다. 후생가회, 후생가회. 젊은 후배들이 두려울 만하다는 뜻으로 나이 어린 사람들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인정하고 경계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공자가 젊은이들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한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젊은 인재들의 능력을 인정하고 격려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후생가회, 후생가회. 젊은 후배들이 두려울 만하다는 뜻으로 나이 어린 사람들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인정하고 경계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공자가 젊은이들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한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젊은 인재들의 능력을 인정하고 격려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산전수전, 산전수전. 산에서도 싸우고 물에서도 싸웠다는 뜻으로 온갖 어려움과 고생을 다 겪은 상황을 말합니다. 험한 곳에서 치른 전투 경험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경험한 사람이나 많은 시련을 겪은 상황을 표현할 때 씁니다. 산전수전, 산전수전. 산에서도 싸우고 물에서도 싸웠다는 뜻으로 온갖 어려움과 고생을 다 겪은 상황을 말합니다. 험한 곳에서 치른 전투 경험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경험한 사람이나 많은 시련을 겪은 상황을 표현할 때 씁니다. 과공비례, 과공비례. 너무 지나치게 공손하면 오히려 예의에 어긋나고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공자가 제자들에게 적당함의 중요성을 가르친 논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과도한 겸손이나 지나친 예의로 상황을 어색하게 만들 때 조언하며 사용하는 말입니다. 과공비례, 과공비례. 너무 지나치게 공손하면 오히려 예의에 어긋나고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공자가 제자들에게 적당함의 중요성을 가르친 논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과도한 겸손이나 지나친 예의로 상황을 어색하게 만들 때 조언하며 사용하는 말입니다. 암중모색, 암중모색, 어둠 속에서 손으로 더듬어 찾는다는 뜻으로 뚜렷한 방법이나 단서 없이 이것저것 시도하며 해결책을 찾아가는 상황을 말합니다.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거나 문제 해결 방법을 찾을 때 이런 과정을 겪는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암중모색, 암중모색, 어둠 속에서 손으로 더듬어 찾는다는 뜻으로 뚜렷한 방법이나 단서 없이 이것저것 시도하며 해결책을 찾아가는 상황을 말합니다.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거나 문제 해결 방법을 찾을 때 이런 과정을 겪는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고군분투, 고군분투, 홀로 떨어진 군대가 많은 적과 용감히 싸운다는 뜻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혼자 분투하는 것을 말합니다. 초나라 항우가 사면초가 상황에서도 끝까지 싸운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직장이나 학업에서 혼자 어려움을 이겨낼 때 씁니다. 고군분투, 고군분투, 홀로 떨어진 군대가 많은 적과 용감히 싸운다는 뜻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혼자 분투하는 것을 말합니다. 초나라 항우가 사면초가 상황에서도 끝까지 싸운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직장이나 학업에서 혼자 어려움을 이겨낼 때 씁니다. 자가당착, 자가당착, 같은 사람이 한 말이나 행동이 앞뒤가 맞지 않아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환경보호를 주장하면서도 일회용품을 많이 쓰거나 절약을 강조하며 사치품을 구매하는 행동을 지적할 때 사용하면 적절합니다. 자가당착, 자가당착, 같은 사람이 한 말이나 행동이 앞뒤가 맞지 않아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환경보호를 주장하면서도 일회용품을 많이 쓰거나 절약을 강조하며 사치품을 구매하는 행동을 지적할 때 사용하면 적절합니다. 적반하장, 적반하장, 도둑이 오히려 매를 든다는 뜻으로 잘못한 사람이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을 나무라는 상황을 말합니다. 뻔뻔하고 어이없는 행동을 표현한 말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오히려 화를 내거나 따질 때 비판하며 사용하면 좋습니다. 적반하장, 적반하장, 도둑이 오히려 매를 든다는 뜻으로 잘못한 사람이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을 나무라는 상황을 말합니다. 뻔뻔하고 어이없는 행동을 표현한 말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오히려 화를 내거나 따질 때 비판하며 사용하면 좋습니다. 수서양다한, 수서양다한, 구멍 밖을 살피며 나갈지 말지, 망설이는 쥐처럼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마천의 사기에서 유래된 표현입니다. 중요한 결정 앞에서 우유부단한 모습을 나타낼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수서양다한, 수서양다한, 구멍 밖을 살피며 나갈지 말지, 망설이는 쥐처럼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마천의 사기에서 유래된 표현입니다. 중요한 결정 앞에서 우유부단한 모습을 나타낼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등화가친, 등화가친, 선선한 가을밤에 등불을 켜고 책을 읽기 좋다는 의미입니다. 백거이의 시에서 나온 표현으로 독서의 계절을 뜻합니다. 공부하기 좋은 시기나 학습 분위기를 조성할 때 인용하면 운치가 있습니다. 등화가친, 등화가친, 선선한 가을밤에 등불을 켜고 책을 읽기 좋다는 의미입니다. 백거이의 시에서 나온 표현으로 독서의 계절을 뜻합니다. 공부하기 좋은 시기나 학습 분위기를 조성할 때 인용하면 운치가 있습니다.
동성이속, 동성이속, 사람은 태어날 때는 모두 같지만 자라는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맹자의 성선설과 연관된 교육론에서 나온 말입니다. 환경의 중요성이나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할 때 인용하면 효과적입니다. 동성이속, 동성이속, 사람은 태어날 때는 모두 같지만 자라는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맹자의 성선설과 연관된 교육론에서 나온 말입니다. 환경의 중요성이나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할 때 인용하면 효과적입니다. 금상첨화, 금상첨화, 이미 좋은 상황에 또 다른 좋은 일이 더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아름다운 비단 위에 꽃을 더 놓는다는 의미에서 유래했습니다. 승진한 후 상금까지 받거나 결혼 후 등남한 경우처럼 기쁜 일이 연이어 일어날 때 축하 인사로 사용하면 적절합니다. 금상첨화, 금상첨화, 이미 좋은 상황에 또 다른 좋은 일이 더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아름다운 비단 위에 꽃을 더 놓는다는 의미에서 유래했습니다. 승진한 후 상금까지 받거나 결혼 후 등남한 경우처럼 기쁜 일이 연이어 일어날 때 축하 인사로 사용하면 적절합니다.